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핵기지를 강력하게 타격했는데 아주 멀리 있는 곳이에요. 국경에서 620km나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전략기지를 타격했습니다. 관련해서 동영상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이 5선을 성공한 이후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한 이후에 나토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그동안 많이 해드렸지만 이 유럽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걱정해서 마지노선을 구축했죠. 그런데 독일이 그걸 벨기에 쪽으로 우회기동해서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런 이 프랑스의 마지노선 같은 그런 강력한 참호 저지선을 이 나토가 구축하기로 했고, 여기에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정말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벌어질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전쟁, 이것도 지금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본토에서 불과 4.8km 떨어져 있는 대만 진먼다오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국방장관이 직접 밝힌 사실인데, 미국의 진먼다오 주둔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특수부대 병력을 대만 진먼다오에 배치해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대만 병력들과 모종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해당 훈련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고청 대만 국방장관을 인용해서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각 3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영토지만 대만에서는 161km 떨어져 있고, 중국 본토 푸젠성 샤먼과는 4.8km 떨어진 최전방 지역인 진먼다오는 섬 전체가 요새화된 대만의 최전선 군사 요충지인데요. 대만 국방장관은 미군의 이번 배치가 상호 관찰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미군이 진먼다오에 주둔하는 것은 미군 정예 병력들이 금문도 방어부대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군이 진먼다오 현지에서 군사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대만연합보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대만 본섬 대도시인 타오이안에 장기 주둔 형태로 배치돼 대만군에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진먼다오는 물론 펑우 제도에도 배치돼 대만 육군 본토 침투부대인 제101 상륙정찰대대에 중국 본토 후방 교란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만 각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육군 제1특수전단, 일명 그린베레인데요.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그린베레는 일본 오키나와 주둔 병력이 아닌 본토에서 직접 파견된 병력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대만의 임시 전개 형태가 아닌 주둔군 형식으로 배치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대만 본토는 물론 중국 연안의 섬에 미군 최정예 침투작전 부대가 배치됐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 그린벨에 오키나와에 있는 그 부대가 아니라 미 본토에 있는 부대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먼다오, 과거 우리는 금문도라고 불렀죠. 그 금문도 그냥 중국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만이고 대만 해협이죠. 그런데 금문도, 진먼다오는 어디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만과는 161km 떨어져 있고, 중국 본토와는 4.8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곳이죠. 이 진먼다오를 중심으로 북쪽은 취안저우라는 큰 도시, 남쪽은 정저우, 그리고 샤먼, 이런 큰 도시와 항구들이 있는, 여기 들어가는 이 만을 꽉 틀어막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진먼다오 금문도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게는 그냥 어마어마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고, 목을 겨누고 있는 비수 같은 이런 존재다라는 건데, 이 섬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미군이 들어가서 뭐 하냐?
아마 평소에는 지금 뭐 관찰, 상호 관찰이라고 하는데 미군이 대만군 관찰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만군이 이 진먼다오를 지키기 위한 이런 평시작전, 전시작전 계획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가, 개선점은 없는가, 이걸 식별해서 교육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는 것이 미군은 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 군사자문여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 군사자문여단이 아니고 그린베레가 직접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실전적인 교육을 평시에는 하고, 전시에는 여기 이 진먼다오를 기점으로 해서 샤먼 등 해서 이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 어떤 그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항구 타격, 또 여기에서 대만을 공격하는 이 전투부대들, 해군 부대들이 출격하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죠. 여기를 타격하고 좌표 취득하고 하는 이런 임무를 또 전시에는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대만의 특수부대 이 어떤 합동 작전사령부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100%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과거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약속에 의해서 대만의 미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이렇게 진출해서 대만 군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앞에 지금 대만 군들이 총을 겨누면서 지금 CQB 하러 들어가고 뒤에서 그린베레들이 지도하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상호 교류를 하는데, 이 진먼다오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중간에 있는 펑후 제도에도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들어가서 대만의 유사시 중국 본토 침투 부대를 교육하고 있고, 또 타이베이의 바로 남쪽에 있는 타오유안 여기에 또 대규모 특수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하는 것을 봐서 인계철선 역할도 하며 실제 유사시에는 굉장히 큰 타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냉전시대에는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됐죠. 중소 국경 분쟁을 넘어선 거의 전쟁급으로 오랫동안 충돌을 해왔고, 해서 중공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이제 파고들어서 소련과 중국을 갈라버렸죠. 그럼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적의 대열에서 조금 비켜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중국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금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했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이 군사정책, 또 국방예산 책정 이런 거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또 큰 일을 했네요.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각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부대의 본산인 엥겔스2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규모 폭발이 식별되었는데 러시아군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월 20일 하르키우주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약 620km 떨어진 러시아 사르토프주 엥겔스2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식별되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3월 20일 새벽 5시에서 5시 40분 사이에 실시된 이번 공격은 다수의 장거리 자폭 드론에 의해 수행됐는데요. 러시아는 기지 인근까지 접근한 드론을 레이더로 식별하고 기지는 물론 인근 도시와 마을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요란한 대공포 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엥겔스2 기지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의 방공구역을 돌파해 기지 내 대공포 사거리까지 접근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지에서 최소 4번의 대규모 폭발이 식별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기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활주로에서 뭔가 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지에 배치된 폭격기 일부가 손상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폭격기 운용 거점이자 최정예 전력인 투폴레프 160M 폭격기와 투폴레프 95MS 전략 폭격기들을 운용하는 제22
근위 중폭격기 항공사단 주둔지인 엥겔스2 기지는 평시 주둔하는 폭격기만 40대가 넘는 대규모 폭격기 기지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이 기지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에서 드론의 비행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사용된 드론이 과거 엥겔스2 기지 공격 때 사용됐던 장거리 정찰 드론 개조 모델이 아니라 프로펠러 엔진을 사용하는 염가형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저속 염가형 드론에 엥겔스2 기지 외곽의 방공망이 뚫린 것이라면 러시아의 방공작전 대비태세가 대단히 형편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장거리 중심 타격작전, 우크라이나의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네, 투플레프 95 폭격기, 그리고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등이 40여 대 주둔하고 있는 정말 초대형 전략 폭격기 핵기지죠. 핵무기 가지고 있는 여기를 과거 우크라이나가 2022년도에 폭격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또 폭격을 했어요. 자, 이 엥겔스 기지와 민가 지역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상당히 먼 민가 지역까지 폭음이 청취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음이 울리고 또 그 폭음에 의해서 폭압, 진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승용차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 승용차에 탑재되어 있는 보안 경보 장치가 사이렌이 계속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승용차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면 사이렌 울리고 하죠. 이런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민가 지역까지 아주 강력한 폭음이 들리면서 승용차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폭격기가 제대로 부서졌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원래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가 투플레프 141 이 드론을 개조해서 지대지 미사일처럼 사용해서 때렸어요. 그때 이 폭격기들을 러시아는 저기 북쪽의 무르만스크 지역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러나 폭격기를 운용하는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엥겔스2에 있으니까 조금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걸 지금 또 때려버렸는데 이번에 지금 지대공 미사일 올라가는 소리 이런 거 전혀 안 들렸다는 것은 초근접까지 이 드론이 들어올 때까지 러시아 레이더 시스템들이 몰랐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공포로 교전을 했는데 이 정도로 큰 폭음이 들렸다는 것은 대공포를 뚫고 들어와서 목표물을 타격한 그런 드론들이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의 폭음이 최소 4차례 이상 들렸다라는 건데요. 그럼 뭐라 했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AQ400 드론인데 여기에는 그냥 원동기, 우리 예초기 하는 그 원동기 엔진 그런 거 들어가고, 그리고 이 차체 같은 경우는 가구에 들어가는 아주 값싼 판 합성목으로 만든 판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여기 바퀴는 저도 주말 농장에 가서 이 밭일구 할 때 뭔가 실어 나르고 할 때 쓰는데 요즘 농사용 술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바퀴 이런 걸 해서 15,000에서 2만 달러면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15,000에서 2만 달러.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로 620km 밖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폭격기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것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남은 이 전쟁 기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드론을 위주로 하는 이런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거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조금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만드는지 정말 어마어마해요. 자, 이제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공포에
정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트 3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국가들이 국력을 기울여 발트 3국판 마지노선 건설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경 전체를 연결하는 대규모 방어선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동유럽의 전쟁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명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연합방어선 구상을 발표하고 국경지역에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3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3국은 연합방어선 또는 발트방어선으로 불리는 대규모 국경방어선 건설에 합의하고 최근 토지 수용과 진지 건설에 들어갔는데요. 에스토니아의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부터 리투아니아의 벨라루스 접경 지역까지 약 1000km 구간을 요새화한다는 것이 이들 3국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토니아는 600개, 라트비아는 1116개, 리투아니아는 2758개의 벙커를 짓고 이들을 연결하는 참호와 지하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들 방어선은 광대한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 대전차 지뢰로 보호되는 형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각 벙커에는 대전차 무기와 대공 무기로 중무장한 1개 분대 병력이 들어가는데요. 벙커는 포병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내부 인원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건설돼 유사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발트 3국은 방어선 보강을 위해 대량의 대인 지뢰밭도 조성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나토 등 동맹국들과 대인 지뢰 금지 협약 탈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방어선 구축 사업은 러시아의 침공이 머지않았다는 판단하에 유사시 나토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는데요. 발트 3국은 영토가 좁아 국경선 안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허용할 경우 삽시간에 국토 전역을 빼앗길 수 있다고 보고 이 방어선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최후 방어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 5선 성공 이후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부디 이번에 구축되는 방어선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보다는 침공 자체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인데 지금 푸틴은 또 러시아는 이 발트 3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명분 축적에 나서기 시작했죠. 왜냐? 발트 3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핍박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2014년 돈바스를 침공할 때 그랬던 것처럼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핍박받고 있다. 똑같은 말 했어요. 그걸 지금 푸틴이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2014년 돈바스처럼 하겠다. 이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가장 북쪽에 있죠.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입구에 있고, 그리고 에스토니아 조금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이제 호수가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호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방어 진지 효과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호수 북쪽 일부, 그리고 호수 남쪽에서부터 이제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연이어서 국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하고 그 뒷변에 이렇게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하고 또 이렇게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것이 또 리투아니아예요. 이래서 에스토니아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호수는 건너뛰고, 그리고 이 남쪽,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호수 때문에 적어요 600개, 그 다음 라트비아는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이어 있죠. 이 라트비아는 1116개,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이만큼 연하고 있고, 뒤로도 또 이렇게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하고 이렇게 연하고 있으니까 제일 많아요. 2578개. 그래서 아니 뭐 마지노선 예전에 뭐 독일군이 뚫고 들어가서 프랑스 순식간에 파리 함락되고 해서 마지노선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 참호가 제법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우크라이나가 만든 참호, 러시아가 만든 참호는 위가 뭐 좀 방어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노출되어 있는 곳도 많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지하화해서 만들겠다. 이 마지노선의 기관총 진지인데요. 마지노선이 이렇게 뭐 요거 하나가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이 산 전체가 마지노선인데 제가 언제쯤 기회가 되면 군사 TV를 통해서 마지노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걸 뚫기 위해서 독일은 어떤 준비를 했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마지노선을 깨트렸는가 하는 걸 제가 군사 TV에서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노선 한 개 진지에 있는 한 개 요새에 있는 수많은 기관총 진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다. 그런데 마지노선은 결국 뚫렸죠. 어떻게 뚫렸냐?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기동해서 그냥 뚫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트 3국의 방어선은 마지노선처럼 띄엄띄엄해서 그 뒤로 기동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고 아예 빠져나갈 틈도 없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왜?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마지노선을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특작부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특작부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대인지뢰를 깔겠다. 그래야 특수부대들이 들어오다가 지뢰밟고 이제 전투력 상실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탈퇴해야 또 깔 수 있죠. 그거 탈퇴하는 것을 미국과 의논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전차나 이런 그 기하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전차 지뢰도 대량 깔고 뭐 전시는 또 해자도 만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에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실제적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느끼고 있는 이 유럽입니다. 정말 이 국제 정세가 100년 만에 또는 70년 만에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이건 뭐 신냉전 시작됐다 아니라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정세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